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새벽입니다. 준우책입니다. 한동훈은 지난 12일이죠.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 뒤에 나온 말이 김건희 라인을 척결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연일 용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은 일제히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 언뜻 타깃은 대통령실로 보이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 넘어 그 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은 왜 연일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인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걸까요? 누가 무엇이 한동훈을 이처럼 돌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이 후계자를 노린다면 2인자로서 다음 권력은 내가 물려받겠다. 만약에 이렇게 노리고 있다면 한동훈은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권력에 대항하는 이미지로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철저히 2인자로 머물러 준 것은 같은 군 출신으로 각을 세워서 대중들에게 새롭게 얻을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2인자로 처신을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로 대선에 임했죠. 그리고 그때 양김이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손쉽게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다르게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도전을 한 것은 인생을 살아온 궤적이 윤석열 문재인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윤석열이 문재인이나 민주당에게 몸을 의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든지 권력과 헤어져서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 정당에 몸을 맡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동훈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동훈은 노태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에 가깝습니까? 또 하나,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국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힘이란 정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 절대 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했는데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재임 기간 안에 20% 미만으로 지지율이 추락을 했을 경우에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권의 성공은 다음 정권 재창출이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함수의 한쪽 미지수에 불과한 한동훈이 아직 윤석열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제 절반도 채 오지 않았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잡았다는 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두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아마도 11월 혹은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모두 정치적으로 지금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 혼돈에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전국을 혼돈시켜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 전국 혼돈에 왜 한동훈이 가세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재명, 조국은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언론이 기승전 김건희라고 비꼴 정도입니다. 국정감사도 오직 두 개의 관점이 있을 뿐입니다. 김건희냐 이재명이냐. 어느 리스크가 더 크냐. 게다가 이재명 사당화로 이재명이 이미 신격화되어 있는 민주당은 11월의 천재지변을 슬기롭게 넘길 플랜 B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서 자유형, 쉽게 말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의 자유형이 선고가 되고, 아니면 11월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서 자유형이 선고가 됐을 때
충격파는 엄청날 겁니다. 그 경우에 플랜 B가 마련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 사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외에 플랜 B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유일 플랜 A입니다. 집권 플랜입니다. 사건도 조작됐고 증거도 조작됐다. 지금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은 물론이고 15일날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모두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지금 집단 최면에 걸리는지 이재명은 죄를 뒤집어쓴 억울한 정치범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신의 깊이는 사실 사교처럼 아주 무서워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국의 국회의원 171명이 지금 이재명을 순교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의 말입니다. 언론이 추적으로 김문기를 알았다거나 백윤동 부지 토지 정도가 4단계나 상향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장동 게이트는 유동규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처럼 단군 일에 가장 파렴치한 대형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공격 환수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는 권력 남용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최악의 범죄입니다. 50m 절벽 옆에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유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100%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 90%는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남FC 후원금이나 상방울 대북 송금 같은 제3자 뇌물 범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로 소고기 같은 음식과 일제 샴푸 같은 생필품을 산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치사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도지사와 도지사 가족이 법인카드를 이용을 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넘겨줄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정말 척결해야 할 아주 부패의 단초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데도 101명의 의원 눈에는 이재명이 부도덕한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아주 희리인 순백의 죄 없는 정치범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직 김건희 공격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그 민주당은 비상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막판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죠. 문재인은 정말 뻔뻔스럽게도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해가며 검수완박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 진보 좌파 신문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공포를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범죄를 어찌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재명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요, 타이 일사제 사건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적어도 새 해수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은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장인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을 담은 USB를 넘겨준 것은 이건 상급기밀이라고 통일부가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 국가기밀을 담은 USB를 넘겨준 것은 명백한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제 법률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끝까지 문재인을 감싸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을 척결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니
이 나라 친북 좌파, 유사 좌파들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공격 초점을 오직 김건희 여사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죠. 윤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로했다. 그래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심위에서 이 사건은 사단장은 불성치 않은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집중을 했습니다. 이 판에 터진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면 명색의 5선 의원인 김영선이 공천을 못 받더라도 그 앞에 컷오프 될 일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중에 터진 것이 바로 명태균 스캔들입니다. 제가 점잖게 명태균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일부 신문은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리산 7불사에 이준석과 천하람, 김영선과 명태균이 심야에 만났다. 왜 만났을까요? 정말 만난 네 사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듣보잡 명태균이 졸지에 윤석열 정권을 폭파하는 뇌관이 됐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가서 경찰관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을 연출한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은 최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딱 손을 들고 지시하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 말입니다. 졸지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갤럽과 지표조사, 이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꺼번에 하는 면접조사입니다. 지표조사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말할 것도 없이 리얼미터 같은 AR에서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자동 응답 장치로 하는 여론조사도 대통령 지지도는 모두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16일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에서도 국정 운영의 쇄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은 민주당 의원의 실언으로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보이는데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명색이 부울경 텃밭에서 하는 보궐선거인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자 한동훈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동훈은 공공연하게 국민 우려를 부식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당정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말합니다. 듣기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김건희 라인을 잘라야 한다. 대통령실은 재보선이 코앞이라 한동훈과 직접적 충돌은 삼가지만 친윤계는 한동훈의 발언에 지금 부글부글 거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최근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 바꿔 말해 김건희 라인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14일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요구한 인적 쇄신은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를 하고 언론이 기정사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 재밌습니다. 자기 자신이 김건희 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언론이 생각을 하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까? 그 뒤에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선출된 사람도 아니요. 임명된 사람도 아니니까 공적 지위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은 있으면 안 된다. 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이 이른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 7인방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기자들이 추가 질문에 7인방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동훈이 처음 들어서 처음 듣는다고 한 걸까요? 제 귀에도 들려오는 7인방 얘기를 한동훈 대표는 처음 들은 겁니까? 16일 재보궐선거를 마친 다음에 다음 주 초로 예정이 된 이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의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특별한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까지 줄기차게 대통령 독대를 요구를 한 겁니까? 정무수석에게 대통령 독대를 요구하고 내가 이걸 언론에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고 말입니다. 한동훈이 말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래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할 때는 주제는 딱 하나였죠. 의정 갈등은 두 번째고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이걸 얼마나 폼나게 할 거냐. 그게 주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독대에서 입장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지 묻자 한동훈은 다시 민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친윤계 등에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만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비판한 사람은 원래 친윤 중의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은 김건희 여사의 도지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자. 쉽게 말해서 김건희를 기소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자.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이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뀐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 주가 조작을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느냐.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전주 한 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법원이 판단이 바뀌자 한동훈이 말도 바뀐 겁니다. 그걸 권성동이 보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는 김건희 여사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대표로 와서 세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에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동훈이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뀐다 이렇게 비판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동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책임자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 그때는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 권성동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한동훈에게는 정말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은 노태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길을 걸을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한동훈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권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해서 출석을 했죠. 한편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한동훈 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을 아주 이른지하에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겠느냐. 뭐 정무수석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떻든 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라인 청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이 관계자는,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공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원래 비선 조직은 대통령실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과거 청와대 안에 비선 조직은 없습니다. 비선 조직은 대통령에게 전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가끔 가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차를 한잔 나누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비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좋은 그룹,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도 모두 좋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선택을 한 사람이나 김건희 여사의 비선 조직은 없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그리고 한동훈이 슬쩍 띄우는 김건희 라인, 이른바 비선 조직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선택을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령, 지시, 의견에 따르는 사람들, 그걸 아마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한동훈이 10월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한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한동훈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장은 이 김건희 여사의 좋은 측근 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넘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건희 여사 라인을 거론을 한 것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김 여사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명품백 사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최재형이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마포대교를 김건희 여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시찰하는 등, 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시찰을 하는 등 사과 없는 광폭 행보, 이건 야당의 공격 내용입니다. 일체 사과도 없는 광폭 행보로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옆에서 엉뚱한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동훈은 비선 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 사주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탈당과 함께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직에서도 물러난 김대남이라는 사람, 대통령실의 전 선임행정관, 이 김대남이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김 여사를 쥐락펴락한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7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글쎄요, 누군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떠돈다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명태균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원래 뉴스 토마토라는 매체가 김건희 여사 40 총선 공천 개입, 이걸 표지에 크게 내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그러니까 야당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먹잇감으로 보였죠. 그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벌어진 어떤 배우의 세력에 김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김 여사가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컷오프 소리가 만무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누구인가, 이런 말이 막 떠돌았습니다. 명태균은 간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건드리면 탄핵 사태가 벌어진다고 음포를 놓고 자신이 한 일이 모두 공개가 되면 뒤를 자빠진다, 이렇게 허풍을 떨더니 어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세간에 알려진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김영선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준석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일부를 노리고 이준석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리산 7불사에 다 모이라 해서 이준석, 천하람, 거기다 김영선, 그 다음에 문제의 명태균까지 4명이 한밤중에 결간에 모인 겁니다. 부처님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 이준석에게 던진 미끼는, 명태균이 던진 미끼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살펴보니까 이건 공천 개입이라고까지 부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든 그 모임에 명태균이 끼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을 윤석열 정권이 산파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부터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하는 것까지 그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 명태균을 두고 명태는 알지만 명태균을 모른다고 또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놀랍게도 명태균은 자신은 정치 컨설턴트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람을 좀 추려달라. 이렇게 면접을 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인사들의 이력서를 보고 분석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심지어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당선이 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그는 2021년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판을 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말입니다. 자신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뉘앙스의 말로 들렸습니다. 거기서 낙마를 한 사람이 안철수죠. 아마 나경원도 그때 낙마를 했죠. 그러면서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라고 자신을 포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당도 거의 좋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그는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대로 메모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그리고 배급사는 국민의힘, 감독은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짤 테니 후보는 연계나 잘하시면 된다고 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감독은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감독과 연출이 똑같은 말 아닌가요? 명태균은 2021년 11월 3일 김종인이 연계나 잘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신문에 일제히 났죠. 이 말은 원래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은 또 2021년 6월부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이 스피커폰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 명태균과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을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명태균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서 허풍인지 실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재밌습니다. 진실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말입니다. 허풍인지 실성을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이건 과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호수입니다. 306호에 코바나 컨텐츠에 한번 가보기라도 했나?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냐? 이 뒷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졸지에 바깥에 묶어놓은 개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방 안에 있는 애완견으로 묘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게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갤럽은 20%까지 추락을 한 다음에 23%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2주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아마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S 여론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가장 최저점인 25%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말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역시 25%까지 추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론도 당도 닭기설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외로울 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혼란의 원인일까요? 물론 국민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진보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확대가 되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늘 불만의 표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은커녕 이미 드러난 범죄조차도 청산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는 집단의 요구가 아직도 정의를 압도하는 세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집토끼마저 윤석열 정부를 외면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특검과 상실특검 그리고 탄핵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